이게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관과 대법원관과 직접 소통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정통한 소식통에 의해서 이제 기각을 확신했던 박지원 의원처럼 뭐 법조 기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그 이제 취재를 하시거나 또 본인의 어떤 상식에 근거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그런 의견을 전달했다라는 것이고, 본인이 또 변호사지 않습니까? 변호사다 보니까 상고 기각, 즉 이제 대법원에서는 이제 법률심이기 때문에 기각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례적으로 빨리 할 수는 있지만 이틀 만에 파기환송하는 경우도 본인이 변호사 경력을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지 않았기 때문에 놀랐던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당시에로 다시 돌아가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갑자기 이례적으로 이제 이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려 했을 때도 한 판사, 현직 판사 같은 경우는 왜 지금 이 시기에 이제 정치에 대해서 깊숙하게, 그리고 대선 후보, 즉 유권자가 선택하는 이 기간에 하느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강력히 했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대법관 회의가 이제 조금 연기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대선 기간 이후에 다시 열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뭐 문제제기도 하고 해결책도 한번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본투표 직전, 하루 전날 터진 이슈이기 때문에 대선 이후까지 이게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크게 문제 삼겠다는 분위기 같고요. 이렇게 논란이 커지니까 오늘 이재명 후보가 직접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법원과 소통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다. 약간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게 있는데요. 대법원과 이제 통 아니냐 좀 네. 우리 대변인께서 다 발표했죠. 이 소통이라는 단어 쓰는 거 이건 다 허위사실 공표로 법적 조치하라고. 네. 팩트에 기반해서 논의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심각한 문제죠. 조작, 왜곡 이런 것들은 정말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 의원님, 이재명 후보가 직접 쓴 워딩이 이거예요. 대법원 쪽에 저한테 직접은 안 오지만 소통들이 일부 있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직접 소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런데 소통이라는 단어 쓰면 허위이고 조작이고 왜곡이다. 이런 반응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기자 생활을 정말 저도 이재명 후보가 변호사 생활을 수십 년 했듯이 저희도 기자 생활을 수십 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단어 하나하나가 갖는 의미 대단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때로는 전체 문장을 그 문장의 의미를 좌우하기도 하죠. 근데 이재명 후보는 틀림없이 소통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저 소통이 직접적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도 다 그렇게 이해했고요. 그렇죠. 그러나 대법원과 피고인 간의 소통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연락이 직접적이든 아니든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요. 소통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있으면 그게 바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본인이 소통이라고 얘기해놓고 기자가 소통이라고 쓰면 조작, 왜곡 뭐 이런 문제가 된다는 거는 저는 아무리 납득을 하려고 해도 저게 무슨 말이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보면 이재명 후보가 저 부분에 관해서 뭐 추가 좀 설명을 해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저로서는 뭐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앞뒤가 도대체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뭐 민주당 패널 분들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면 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소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대법원 쪽에 저한테 직접은 아니지만 사람 살다 보면은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그런 소통이 좀 있지 않습니까라는. 그런데 지금 그 소통이라는 표현을 쓰면은 허위 사실 공표로 법적 조치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소통이라는 표현 때문에 법적 조치한다가 아니고요. 예. 지금 이제 그 언론인들이 여기 계시고 하시니까 이게 인용을 할 때는 이 쌍따옴표라는 걸 쓰잖아요, 우리가. 그 쌍따옴표 안에 들어가는 것은 본인이 직접 얘기했을 때만 쌍따옴표 안에 넣을 수 있는 거죠. 예. 그 얘기가 지금 이재명 후보가 소통했다라는 식으로 언론에서 쌍따옴표를 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직접 소통한 바가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마치 이재명 후보가 직접 대법원에 누군가와 소통한 것처럼 그렇게 언론에서 표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사실관계가 다르다라는 부분을 저희 당에서 입장을 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정이 안 되고 마치 이재명 후보가 직접 대법원에 누군가와 소통한 것처럼 그렇게 그 얘기를 갖다가 한다면 이것은 왜곡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실제 이재명 후보가
제가 두 가지 부분을 얘기한 중에 두 가지 부분이 확인이 안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누구랑 했느냐, 그리고 이걸 직접 들었느냐, 직접 들은 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얘기했고요. 누구랑 소통했는지도 본인은 알지 못해요. 다만 누군가가 본인에게 이런 그 얘기들이 있었다라는 걸 정도를 전달해 왔다라는 걸 본인이 이제 들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건데 예. 그 얘기를 듣고 이것이 왜 사실관계와 이제 맞아떨어졌다라고 생각을 본인은 했냐 하면 본인도 얘기하시지만 이재명 후보도 법조인이고 오랫동안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이재명 후보의 그 상고심 판결이 네. 대법원에서 기각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고심에서 인용했던 그 결정문들이 대법원에서 나왔던 최신의 판례들을 근거해서 만들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법원의 대법관들께서 인정한 판례를 가지고 항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면 당연히 무죄 취지의 판단이 그래서 기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류의 얘기가 나왔을 때는 아, 그렇겠구나. 본인이 기대하는 바하고 같았으니 그랬겠다 했는데 막상 나온 것 보니까 이 기각이 아니라 유죄 취지의 원심 파기 환송심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되게 이상하네 라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했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지 본인이 직접 대법원에 누군가와 소통했다 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닌데 많은 언론에서 표현을 할 때 이 쌍따옴표를 치면서 마치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에 누군가와 소통한 것처럼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왜곡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의준 변호사님. 지금 민주당에서 뭐 사법부를 압박한다. 그래서 사법부에서도 뭐 독립 침해다 이런 논란이 꽤 있지 않았습니까? 그 중요한 게 이제 대법관 증원 문제라든지 뭐 등등이 있을 텐데 대법원에서 민주당과 어떤 뭐 소통이 있다. 누군가와 좀 역할을 하는 분이 있다. 지금 이 문제가 지금 논란되고 있어가지고 국민의힘에서도 누가 유출자냐 이게 따져 묻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흘러갈 걸로 보십니까? 글쎄요. 저희 같은 사람은 사실 상상도 못할 그러한 일인데 다른 법원, 지방법원도 아니고 고등법원도 아니고 대법원에서 그것도 대법관 하면은 법조인들한테는 거의 그냥 천상계에 계신 분들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분들이 저런 일이 가능한가? 사실은 인정하기도 싫고 믿고 싶지도 않은데 그런데 찜찜한 부분이 있는 게 뭐가 찜찜한가? 이 사건 말고 이전 경기도지사일 때 그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김만배 씨가 권순일 대법관을 뭐 여러 차례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심지어 뭐 이발하러 간다고 대법원에 이발하러 간다는 거 저 처음 알았는데 그런 전례가 있으니까 이번에도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이재명 그 후보나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일이 가능한 거 아닌가? 사람들이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깔려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막 그 유증기가 쫙 깔려 있는데 거기다 스파크를 팍 일으키거나 뭐가 다르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 들어가지고 도대체 그 이재명 후보가 당장 그 투표를 하루 앞두고 저런 이야기를 왜 하는지, 왜 저런 방송에 나와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저로서는 진짜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스스로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닌가, 자초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겠습니다.